독일 유력 매체 GDF와 슈피겔 등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가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김숙희가 미국 유명 방산업체 명의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미끼 메일을 딜 디펜스 직원들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정보가 빠져나가도록 설정된 겁니다. 김숙희 조직은 이를 통해 해당 업체 전산망의 로그인 정보를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 딜 디펜스의 주력 상품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입니다. 올해 양산이 시작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말레이시아 수출용 경공격기 FA-50에 IRIS-T가 장착됩니다. 지난 5월 KF-21은 IRIS-T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때부터 김숙희가 딜 디펜스 해킹 시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딜 디펜스 해킹 공격으로 KF-21과 FA-50의 공대공 미사일 정보가 북한 손에 통째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재원이라든지 이걸 잘 연구해가지고 어디에다 멜펑션이 이렇게 하면 발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정확도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 통합 과정에서 딜 디펜스에 제공된 KF-21과 FA-50의 초핵심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해킹 시도는 KF-21의 기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청과 방첩사 국정원은 다음 주 중반 합동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취합한 피해 규모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무기와 탄약 제조업체들을 노린다는 보고서를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이 공개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사흘 뒤 독일 유력 매체 슈피겔 등이 김숙희가 KF-21의 미사일 아이리스-T를 생산하는 딜 디펜스를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해킹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딜 디펜스에 대한 해킹 준비 정황은 지난 5월부터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realized that we had a serious situation, so early on, as soon as we started getting onto it with the APT-45 investigation.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3일과 4일 SBS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딜 디펜스 해킹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핵심 당국자는 독일 파견 국방무관의 국방부 정보본부 보고 가운데 딜 디펜스 해킹 내용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사건을 언제 파악했는지 묻는 SBS 질의에 외교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했고 국정원은 명확한 답변 없이 한독 정보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독일 정부와의 소통도 문제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독일 정부와 딜 디펜스가 북한의 해킹 사건을 우리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장과 국방장관, 국방차관이 잇따라 방한했지만 딜 디펜스 해킹 사건은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달 24일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의 방산업체 공격 우려에 대한 독일 정부의 주의 권고. 지난달 27일 독일 유력 매체 슈피겔의 KF-21 미사일 공급업체 딜 디펜스에 대한 김숙희의 공격 보도.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시작된 SBS 연속 보도로 뒤늦게 해킹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대형 사고인데요. 그래서 독일 슈피켈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SBS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독일 무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KF-21 기밀이 유출됐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이번 해킹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픈소스와 관련된 무관 첩보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걸 나중에 좀 확인해 봤는데 독일에 나가 있는 무관이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보고를 안 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앞서 외교부 국감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정말 염려되는 외교부의 정보 수집 능력이 독일 언론보다 늦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을 참여시켜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지난 1일 경제안전정보 북한 IT 노동자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 일본 등 국적의 IT 노동자라고 속인 뒤 IT 비대면 일자리에 취업해 돈과 정보를 탈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F-21용 미사일 아이리스-T를 생산하는 독일 딜 디펜스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 뒤 독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처음 발견해 조사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AI 기술을 동원해 전 세계 IT 업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gain, they're leaning into AI and automation to help because these guys aren't just doing one job. They do 7 jobs to 10 jobs a person. They were absolutely excellent. They then referred their buddy, and their buddy was terrible. He was terrible. And it turns out it was the same person.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도 지난달 24일 독일에서 암약 중인 20여 개 해킹 조직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를 가장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악성 코드 없는 메일로 접근하고 신뢰가 쌓인 뒤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숙희가 무기와 탄약 제조업체들을 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 attack may have been triggered by the signing of a contract between Deal an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Defense for the purchase of Iris-T air defense missiles. 김숙희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에서 KF-21에 어떤 기밀을 빼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SBS 보도 이후 KF-21 개발업체와 공조해 딜 디펜스에 제공된 기밀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